여러분 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책이요. 도둑맞은 인생. 이 책 같은 경우는 실화예요. 아래 써진 내용을 읽어보면 11살의 납치 18년간 성노예 생활을 이겨낸 제이씨 두가드의 충격과 감동 실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사실 11살의 여자애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18년 동안 감금을 당했다가 세상에 나와? 그럼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오래되지 않은 얘기예요. 이 제이씨가 11살일 때가 1991년도였어요. 그때 우리 오빠가 태어났거든요. 친오빠가. 1991년도에 납치를 당해서 18년 후인 2009년도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2000년도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되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 책이 나왔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했어요. 근데 구매를 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간에 알려진 거랑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 사건은 이거 아니었나? 했던 부분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아직 비교 분석을 따져본 게 아니어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만을 중점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책의 줄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외국은 학교랑 집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스쿨버스가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애들이 집이 다 머니까 스쿨버스를 타는 곳까지는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데려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이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엄마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하다가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새아빠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새아빠한테 한 번씩 이제 엄마는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해야 되니까 네가 데려다 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아빠가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자 이제 슬슬 사실 귀찮잖아. 내 친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이가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얘가 11살인데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미 스쿨버스 타는 데까지.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묘사로 봤을 때는 스쿨버스를 타는 데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이스가 사실 집 바로 앞에서 납치를 당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어봤을 때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집에서 멀어져서 횡단보도도 건너려고 하고 막 이러는 찰나에 차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이씨를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전기 충격기로 쏜 거야. 애가 쓰러졌는데 도망을 가려고 이렇게 기어가잖아. 그러니까 또 쏴. 그러게 해가지고 나중에 애가 몸이 이제 안 움직이는 거야. 딱 한 번 더 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차 밑에다가 이렇게 안쪽에 좌석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갖고 납치를 해간 거야. 다시는 사실 뭐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하는데 이게 성폭행인지 모르잖아. 얘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묘사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게 무슨 느낌이었다. 약간 이런 것까지 묘사가 되게 장황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은근히. 그리고 이 아이가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거든요. 왜냐면 나를 납치한 필립 놈이 나를 납치해서 나를 막 성폭행을 하고 막 이러는데, 또 얘가 제이씨한테 밥을 갖다 주고 제이씨가 원하는 걸 갖다 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이씨가 이 필립 놈한테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또 이 사람이 나를 보러 왔으면 좋겠으면서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감정이 계속 양가적으로 계속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필립 놈 보고 싶어 하지도 않죠, 당연히.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계속 느껴요. 그런 부분이 솔직히 난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내가 제이씨여도 필립이 어렸을 때 나를 납치해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도 나도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 같아. 왜냐면 필립이 납치해가지고 제이씨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좀 많이 아픈 사람인데 네가 이런 행동을 당함으로 인해서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아. 네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야.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가 성폭행을 당하고 네가 내 성놀이개가 됨으로써 다른 애들은 멀쩡하잖아. 네 덕분이야. 너는 이걸 계속해야 돼. 그리고 막 울면서 사과하고 막 지가 성폭행해놓고서 미안해, 내가 이런 걸 안 하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 그리고 제이씨한테 납치를 해서 막 그래요. 처음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뭐냐면, 네가 탈출을 하려면 네가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네가 소리를 지르면은 너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막 위압감을 계속 줘.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안전을 가지고 미끼로 되게 조용히 있으라 그래. 그 상태로 이제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당해서도 하는 말이 밖에는 사냥개가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 집 뒤뜰에 사냥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너 도망 못 가. 걔한테 물려있는 거야. 그럼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나였어도 도망 못 갈 것 같아. 진짜로. 내가 제이씨였어도 똑같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그 와중에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건 나는 이 상황이었으면 내가 없는 상태거든요. 나 자신을 포기했을 거야. 제이씨는 달라요. 그 부분에서 이 남자가 성폭행을 하고 뭐 아프게 해서 미안해 엉엉엉 막 울잖아. 그러면은 제이씨는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애초에 안 했으면 됐잖아. 애초에 네가 날 지금 안 아프게 했으면 됐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꿋꿋이 해.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이씨가 이들에게서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는 건덕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피해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그렇게 난 지금 도망가야겠어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계속 추궁하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제이씨는 나중에 더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게 14살에 임신을 해요. 임신을 했는데 지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필립이 막 그러거든요.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내가 다 아니까 출산 힘들진 않을 거야. 이러면서 헛간에서 애기를 낳아. 애를 지가 다 봐줄 수 있대. 지는 다 할 수 있대. 어쨌든 첫 출산을 14살에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딸을 출산해서 딸을 2명이나 낳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여자아이가 이 필립의 소나기에서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게 필립이 소아 성애자니까 지 새끼인데도 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들이 몹쓸 짓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끝까지 계속 애기들 나올 때 되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다행히 필립이 그 애기들한테까지는 나쁜 짓을 한 것 같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게 제이씨가 세상에서 나온 이후에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또 담아요. 왜냐면 세간의 사람들은 제이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싶어하고 제이씨의 삶을 막 도찰하고 파파라치가 막 이러거든요. 아니 근데 제이씨의 딸들 사진도 막 이렇게 찍어가고 이러려고 하니까 제이씨가 막 딸 운동회 가고 막 이러면 분장하고 가발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딸들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딸을 무슨 범죄자 자식이다 이렇게 낙인 찍혀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부분이잖아. 근데 그런 부분을 정말 아무 죄책감도 없나 봐. 그렇게 생동을 해. 이 딸 둘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려고. 어쨌든 그러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은 필립은 형을 431년을 받아요. 그리고 낸시는 36년을 받아요. 약간 이거 핵사이다 아님? 431년? 나는 431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때려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제이씨한테 정부가 보상금을 지원을 해요. 얼마였냐면 245억. 245억을 제이씨한테 정부에서 줍니다. 왜 줬냐? 필립이 보호 관찰 대상이었어요. 그 말은 필립은 발목에 뭘 차고 있다? 전자발찌. 그리고 필립의 집에는 수시로 보호 관찰사들이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이씨가 납치를 당했을 때도 심지어 그 전, 그 후에도 계속 왔던 거야, 이 경찰은. 계속 왔는데 그 문 열어가지고 똑똑 여보세요 필립 씨 있으세요? 아, 네, 잘 있군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필립 뒤에 뒷뜰이 있고 그 뒷뜰에 제이씨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확인하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18년이나 거기서 감금을 당해서 생활하는데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보호관찰 대상이 어떻게 보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피해를 끼쳤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제이씨한테 보상금을 준 거야. 이걸로 보상이 될까? 245억이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다면 그 11살 때부터 여러분은 18년을 누군가의 뒤뜰에서 살면서 화장실도 없어. 양동이 갖다 주거든? 거기다가 배변하고 양동이 비워줄 때까지 화장실 못 가. 그 밥도 하루에 한 끼 지가 먹던 패스트푸드 갖다 줘. 그리고 성범죄를
거의 매일 저질러. 18년을 살 수 있겠어요? 나는 못 사. 솔직히 나는 자살했을 것 같아. 물론 자살까지 생각 못할 만큼 가스라이팅 당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려서 있을 확률이 100% 커. 근데 진짜 제이씨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이겨내거든요. 진짜 뒷부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이씨여서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 접어놨던 내용 딱 2군데만 말을 해준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이씨가 이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쓴 부분인데,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펠릭 가리도를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다. 그는 이제, 아니 처음부터 내 보호를 받을 필요도 그럴 자격도 없었다. 죄책감이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오랜 세월 그와 함께 살았는데도 그에게서 벗어난 것이 이렇게도 기쁘기만 하니 놀랍다.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제이씨가 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책을 쓰라는 말을 많이 받았는데도. 근데 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 자기도 몰래 필립 가리도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걔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아예 못하다가 인지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순간 약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나를 범하고 나서는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했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난 살아남으려면 내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속내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왠지는 몰라도 그 후로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내가 품는 의문, 내가 드는 생각은 그 사람에게 항상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질문과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지. 책을 보면서 힘들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제이씨가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제이씨는 자신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 때문에 더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실화를 닮은 책을 가져왔었어요.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난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